벌써 그 올해 마지막 영상을 이제 찍게 되니까 뭐 감회랄까 뭐 그런 감정이 좀 드네요. 처음에는 이게 좀 상당히 낯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뭐 보시든 못 보시든 간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나름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영상을 찍는 저한테도 어떤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던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여러분한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시간에 하기로 되어 있던 것들은 이제 16컷 내외의 만화를 완성해서 감상하고, 그 감상한 어떤 평, 이 분야에서는 이걸 합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서로 이제 롤링페이퍼처럼 써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뵐 수가 없으니까 지난주에 몇 가지 이제 시놉시스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그 진행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완성이 되기야 이제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거를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웹툰 만화들이 만들어지는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갖고 여러분 작품을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연령대 중학생들의 작품을 좀 하나 완성된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면이 잘했구나, 뭐 잘했으면 또 이런 면이 아쉬웠다 이러면은 뭐를 어떻게 생각해서 아쉬운 건지 알아보는 뭐 이런 시간으로 오늘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본격적인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 평가, 합평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번쯤 우리가 웹툰을, 과연 만화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웹툰이란 장르 자체의 해석이야, 이제 이거를 보거나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이 모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대중문화 작품을 평가한다는 거는 사실은 다 각자의 기준이 있거든요. 재밌다고 이제 소문이 나거나 보면은 우리가 또, 그래? 가서 같이 봤는데 뭐야? 재미없을 수도 있어. 친구가 뭐 추천하는 게, 쟤랑 나는 취향이 좀 달라, 나는 재밌다고 그래서 봤더니 재미없는 거야,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나름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그거를 강요해가지고 뭐 이거는 재밌는 거야, 이거는 재밌어, 자 재밌어져라, 이런 거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런 구조를 살펴보다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어떤 공통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이게 그 평가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품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려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나 요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작가가 의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잘 먹혀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평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작품을 봤는데 재밌다고 소문이 나서 가면 재미없다 있었지만은 재밌다고 보는데 가서 와 진짜 재밌다,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어떤 작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재밌다, 와 잘됐다, 이런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들의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수의 평가, 그 무리중자를 써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중론으로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면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무시하고 만들 수는 없어요. 그치? 이제 이거를 갖다가 너무 대중들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앞으로 제발 좀 봐주세요,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작품 다분히 이제 개성적이어야 되지만은 그 대중 작품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명을 기준으로 치면은 한 51명 정도, 51명 정도는, 그죠? 그래도 이게 재미있다, 볼만하다, 이 작품을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볼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51명 정도 되면은 뭐야,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야. 근데 49명이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어떤 평가를 받으려는 어떤 대중들을 향하는 자기 개성도 중요하고, 자기 주장도 중요하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어떤 꿈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이제 뭐 잘 그리는 뭐 작품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자기 작품을 이제 강하게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전공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중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작업만을 추구하다가 아예 이 바닥에서 매장되는 수가 있다. 뭐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건 대중 장르이기 때문에 대중들을 절대로 소외시키고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항목 개인적인 뭐 의견이긴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스토리의 창의력, 창의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전달할 것이냐, 전달력. 그죠? 그리고 뭐 연출이 그 스토리를 받아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적정성, 이런 식의 연출이 적합한 것 같아. 요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연출만이 아니라 그림도 거기에 적합해야죠. 개그인데 막 실사풍으로 개그하면 이게 좀 곤란하잖아. 이게 어디서 웃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 쪽에 적합도 같은 거. 그리고 좀 더 생생하고 충실한 어떤 연기 요소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오버하지도 않고 또 오버할 땐 오버를 해야 되고요. 오버하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적절한 그런 어떤 생동감 있는 충실한, 이게 감정이 입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실한 연기 요소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배경이나 그 어떤 거기에 나오는 어떤 디테일의 어떻게 보면은 적합도, 이거를 잘 그렸느냐, 뭐 못 그렸느냐, 뭐 이런 어떤 작화의 완성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적합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나 단순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에 적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이 이야기를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적합도가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재미죠. 창의적인, 그리고 완성도, 창의성과 완성도, 요런 6가지 정도로 평가 항목을 제가 나름 제시를 해봤어요. 초반에 이제 주목할 수 있는 주목성과 몰입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흥미 요소가 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뒤에 배치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단편이기 때문에 그 흥미 요소를 앞으로 조금 더 가져와가지고 갈등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앞에 끌어와서 배치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출의 적정성이나 그림의 적합도에서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데포름에 원형된 캐릭터로 어떤 세계관에서 풀어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연출의 적정성, 그림의 적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충실한 연기 요소나 이제 배경이나 디테일의 적합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작품이 어느 정도 그 핵심적인 펀치라인 같은 거,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클라이막스에서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뭐 요런 거를 구성을 잘 했는가, 요런 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완성도, 이거에서는 그 재미나 엔딩, 에필로그의 그것의 완성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교실에서 이제 만든 작품을 하나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이 될지, 이제 완성되는 것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곰생 교실 학생 작품, 단편 만화로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발상한 작품이고, 어디 발표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연습용 이제 견본작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고쳐서 그걸 보고 그렸고요. 그걸 가지고 한번 간단히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구성은 나름 이제 기본을 잘 갖추었고, 잘된 면도 있고, 조금 뭐 아쉬운 면도 있는 거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은, 세상은 날 괴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난 쓸모있는 놈이라고 하는 아마 이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기출문제인 거예요. 입학시험 기출문제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요. 왜 이제 여러분들은 뭐 다 그런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몰아붙이거나 이제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든 이제 전공이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지. 이제 요런 방향으로 가져가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이 작품을 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자신의 의도대로 의도와는 또 비슷하게 끌고 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믿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야기를 이제 만들다 보면은 이야기가 이제 스스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그 친구하고 나눠야지라고 만들었는데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전혀 엉뚱한 얘기만 뭐 우리의 그 어떤 여행 얘기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손톱 매니큐어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시간 돼서 집에 돌아왔다 이럴 수 있잖아. 이런 것처럼 웹툰 만화의 스토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그 의도를 막 이렇게 중간에 티나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도록 드러내지는 않아야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장면부터 한번 괴물은 뭐에 해당되고 쓸모 있는 것은 무엇에 해당된다. 쓸모 있다고 하는 거는 뭐야? 사람들이 대부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거를 한 사람들을 가지고 쓸모가 있다.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어떤 존재야, 캐릭터야.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게 괴물인 것만, 괴물 자체가 그냥 뭐 생긴 게 괴물이다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어떤 위해를 가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반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매치업시키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걸 매치업을 시켰느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걸 갖다가 괴물을 이제 사람들의 가축을 잡아먹는 호랑이 정도로 매치업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괜찮은 설정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호랑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냐?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뭔가를 호랑이가 제거해 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 호랑이가 또 호랑이를 제거해?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어떤 펀치라인은,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아무튼 발상은 그런 방식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발상한 거를, 발상한 메모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략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발상 자체를 이제 선생님도 이게 문장으로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도하지도 않고, 뭐냐면은 단어, 그리고 어떤 그래픽으로 여러분한테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한 어떤 도형이라든가 어떤 화살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도식 같은 거를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간단한 어떤 그 구조 머릿속에서 테스트를 해본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이 발상의 핵심은 뭐여야 되냐. 어찌 보면은 얘가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죠?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로, 이 펀치라인으로, 써먹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미리 말해주면 재미가 없잖아. 항상, 항상 우리는 절대 말하지 않는, 그쵸. 스포일러는 절대 우리가 반기지 않기 때문에, 요걸 하시면서 말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장면에 한번 볼까요? 어떤 마을에 어느 정도 민화이죠. 김홍도, 신윤복, 뭐 그런, 민화 분위기의 그 산도 보이고요. 첫 장면이 뭐야? 이런 어떤 그 배경과 그 사건에 대한 단서가
보여지는 거죠. 자, 괴물이다! 뭐 이렇게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초가집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게 뭐 장승 보이고 막 이러면은 뭐죠? 이게 약간 뭐, 그 옛날 풍의, 사극풍의 어떤 그런 이야기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감을 갖고 이야기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 장면을 통해서 이 배경을 통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괴물의 정체는 뭐냐? 괴물의 정체는 다음 강의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